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동물 권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배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물의 권리에 대한 입장을 배웠었죠. 이거는 반드시 외우는 게 좋다. 이 부분 항상 시험 문제 출제하고 수능에도 되게 자주 나온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삶의 주체라는 개념이라던가 동물 이거 같은 경우에 공리주의니까 좀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포인트는 뭐였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 네, 칸트의 인간중심주의도 얘도 동물을 굉장히 간접적으로 배려해준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 밑줄 친 부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동물 권리에 대해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프린트로 이렇게 쭉 보기보다는 교과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과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교과서 몇 쪽이냐면은 교과서 64페이지죠. 64페이지 보면 동물 권리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동물의 음식을 위해서 사육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동물의 음식 재료로 활용하여 단백질과 지방 등의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고 고기의 맛과 다양한 음식을 즐기죠. 그러나 단백질과 지방은 곡식, 채소, 과일 등의 식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미각적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빼앗고 고통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고기가 맛있으니까 고기를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많이 자주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인간의 미각적인 즐거움 때문에 죄 없고 무고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되고 있구나.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공장식 가축 사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장식 가축 사육 때문에 항생제가 굉장히 남용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가끔씩 구제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조류독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팍 퍼지죠. 그리고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소의 분뇨 때문에 메탄가스가 발생해가지고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오리라던가 닭을 이렇게 좁은 철창에 가둬서 키우잖아요. 이런 인간의 이익을 위한 사육되는 동물들은 대형 축사의 비좁은 감금 틀에서 자란 후 독축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굉장히 동물의 복지와 권리가 크게 침해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복을 위한 동물 사육을 볼게요. 인간은 동물을 의복의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다양한 의복을 통해 먹과 심리적 만족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동물의 가죽이나 모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의복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섬유화학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굳이 동물의 가죽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쵸? 따라서 인간의 먹과 심리적 만족이라는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물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 모피코트라던가 이런 가죽이라던가 명품백 중에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는 명품백도 있죠. 악어 가죽 같은 거. 이런 가죽을 위해서 이런 죄 없는 동물들을 많이 이렇게 사냥해서 죽여야 되나. 그래서 매일미터의 모피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밍크는 60여 마리, 붉은 40여 마리가 희생된다. 옷을 한 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희생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동물의 고통을 크게 감수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되죠. 마지막 아닌데, 세 번째, 유의를 위한 동물 활용, 동물원이라던가 동물 공연, 사냥, 동물 관련 스포츠 등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 활용할 때도 있다. 이런 동물 활용은 대부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동물원이랑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대자연을 누비던 동물을 납치해서 좁은 우리에 가두죠. 우리에 가둬가지고 굉장히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돌고래 쇼를 위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 돌고래들을 굉장히 많이 학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들한테 큰 고통을 줘야 하냐. 자, 미래의 동물원은 어떻게 돼야 되냐? 앞으로 동물원은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이 자연적 습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그림 잘 보면은 코끼리가 이상해요. 원래 코끼리한테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얘 사과가 없죠. 그쵸?
원래 자연적으로 코끼리한테 상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아로 만든 피아노라던가 상아로 만든 이러면 장식물들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끼리들을 굉장히 사냥을 많이 했어요. 되게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코끼리 상아? 엄니라 부르는데, 이거를 얻기 위해 어떻게 사냥하냐. 이 코끼리한테 자식이 있겠죠. 이 자식을 납치해가지고,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하면은, 사냥꾼이 아무리 잘 피해 다니는 코끼리라도 이 자식을 되찾기 위해 다시 사냥꾼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기회를 노려가지고 이 코끼리를 죽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 개체는 계속 살아남았고, 상아가 있으면 죽으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진화했다? 상아가 없는 채로 이렇게 진화를 했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리고 각종 동물 공연, 동물 스포츠에 동원되는 동물들은 고된 훈련과 원치 않은 행동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학대를 당해요, 동물들이.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애완동물 학대 및 유기. 양육의 불편함과 의료비의 부담 등의 이유로 애완동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강아지라던가 고양이가 요즘에 유행하기도 하고 귀여우니까 아무런 생각이라던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이렇게 덥석 키우다가 막상 키우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동물들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싸게 치료할 수 있는데, 고양이라던가 강아지라던가 아니면 햄스터라던가 이런 애들은 굉장히 의료비가 되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애완동물의 소유물이나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얘도 우리와 동등한 생명체로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애완동물을 함께 살아갈 생명체로 여기고 자연적 습성과 행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돌보아야겠죠. 한편 최근에는 애완동물처럼 기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에서 자라야 할 야생동물 폐허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외래종일 경우 이 유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키우는 게 요즘에 약간 힙스터들의 약간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야생동물을 애완동물처럼 키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연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이 야생동물이 집안의 집기들을 막 망가뜨리고 여기저기 막 땅 파대고 장판 다 뜯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냥 쉽게 야생동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얘들이 나중에 생태계 교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유기센터 가보면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좁은 찻장에 이렇게 불쌍하게 있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애완동물 사육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유기된 애완동물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마지막에 야생동물의 생존권 위협을 볼게요. 무분별한 개발로 동물의 서식지가 축소 변화되고 있고요. 불법적인 포획이나 물렵 등으로 동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목이 말라가 잠깐 물 좀. 이와 관련하여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파헤치는 등의 경제 손실을 주거나 민가의 출몰에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동물을 위해 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죽일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인간의 재산권과 야생동물의 생존권이 대립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동물들의 서식지를 이렇게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멧돼지들이 서식지가 파괴돼서 굶어 죽어 나가게 됐으니까 민가에 출몰해가지고 농작물을 엄청나게 파괴해요. 그래서 멧돼지를 사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그 원인을 잘 따지고 보면은 이 멧돼지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 스스로 생각하는 예를 봅시다. 로드킬 당한 동물을 이용한 모피 제품 입으시겠습니까? 1년 동안 모피를 만들기 위해 희생되는 동물은 대략 5천만 마리이며 로드킬로 희생되는 야생동물 약 3억 6천만 마리가 있다. 이 정도면은 동물들이 나중에 쉽게 없어질 수도 있겠죠.
예, 쉽게 몇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미국의 한 기업은 로드킬로 희생되는 동물을 이용하여 목도리라던가 목자 등의 모피 제품을 만든다.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이용하면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업의 사장은 로드킬은 비극이지만 자동차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의 사람이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모피 제품에는 이 동물이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한 태그가 달려있다. 고객들은 사냥이나 도축을 통해 얻은 모피가 아니라 더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이 로드킬 당하는 동물을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아깝게. 근데 이게 친구들을 위해서 모피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드킬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물이 원래 살고 있는 그런 서식지인데 인간이 개발해서 도로로 만든 거죠. 결국은 다 인간 때문이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넘어보면 동물 실험 논쟁이 있는데 이것도 교과서로 보기보다는 학습지 보면서 얘기할게요. 동물 실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인데 찬성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이 누구한테 준 이익이 있다? 인간에게 이익이 굉장히 크니까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거겠죠? 찬성부터 볼게요.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므로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 크게 유효하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크게 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동물 실험을 통해 인체의 실험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의학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들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동물 실험을 먼저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문제점이라던가 위험성이 있는지 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같은 경우에도 신약 만들 때 개발할 때 하얀색 쥐한테 먼저 먹여가지고 하얀색 쥐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면 이 약은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조직 배양과 같은 대안적 실험으로는 유기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네, 마지막, 동물 실험을 통해 다양한 치료약이나 치료법 등을 개발하여 인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가 있다 하면서 인간의 이익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에 동물 실험 반대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이 그렇게 인간한테 크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있고 동물의 권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이 적고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면서 인간에 해를 입거나 의학적 발전이 지체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약이 인간한테는 굉장히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동물이 이걸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약이 인간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익이 주지 않는다. 네, 두 번째. 긍정적 이해에 관심을 가진 동물을 실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이 동물한테도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이 불분명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동물 실험으로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학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험을 하다가 우연하게 좋은 약들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으로 인한 희생이 많다는 거죠. 네, 마지막, 동물 실험자는 고통을 가하는 것과 죽음에 둔감해지는 등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동물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번째 보면은 동물의 복지 향상과 생명 존중을 위한 노력으로 동물의 5대 자유라는 거던가 3R라던가 동물 복지와 동물권을 고려하는 소비생활, 제도적 장치 마련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교과서를 볼게요. 예, 동물의 5대 자유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 뭐 이런 데서 동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동물의 자유 5가지를 제시한 거죠. 동물은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되고 불편함부터 자유, 이런 거, 고통상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이걸 보호해줘야 된다. 그 3R은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동물 실험을 할 때 3가지 원칙인 거죠. 대체, 리플레이스먼트에서 R이 있죠.
가능한 한 다른 실험 방법이나 실험 대상으로 대체하고 감소. 실험에 활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내고 정교화. 동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 방법이나 기술을 정교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생각이 쌓이는 결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의 복지 문제,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동물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인간의 불만족스러운 자질을 동물에 빗대어 말하고 바람직한 자질은 동물과 대비하여 돋보이게 한다. 욕할 때도 개짜 많이 쓰잖아요. 그쵸? 두 번째 문단,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과도하게 바라며 지속적인 성욕을 가지는 것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자연적 충동을 동물의 속성을 돌렸다. 인간과 동물의 이러한 구분은 사냥과 육식, 동물 실험 등을 정당화하였다. 인간과 동물 구분 짓는 생각은 사람도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 짓게 하였다. 굉장히 이런 나쁜 것들이죠. 뭐 전쟁, 뭐 성욕, 아니면 뭐 잔인한 것들, 이런 잔인한 속성 같은 경우에 동물의 속성을 돌렸고, 인간만의 뭐 이성, 문화, 도덕적인 것, 이런 것 인간의 특징을 돌렸다는 거죠.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생각은 사람도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짓게 하였다. 인간성의 본질을 이성, 언어, 종교, 문화, 예절 등과 같은 좋은 것들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자는 인간 이하, 근수라고 우리가 욕하죠. 인간 이하의 존재를 사육하고 길들여야 하는 유용한 짐승이거든 제거해야 할 맹수는 해충이었다. 이런 동물의 노예에 관한 사육하를 토대로 형성된 위기적 사고는 동물이나 동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용인하고 조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통해서 동물을 굉장히 차별하게 되고 인간의 우리 어떤 정상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동물로 취급한다는 거죠. 옆에 쉬운 해설 볼게요. 패터슨은 편견에 근거한 동물에 대한 과학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고 방식이 인간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그대로 확장돼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방식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미하는 행동임을 강조한다. 언어라던가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